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올해 FA에서 거의 마지막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번 영상, 뉴욕 자이언츠의 러닝백 세이콘 바클리의 재계약입니다. 뉴욕 자이언츠의 러닝백인 세이콘 바클리의 재계약은 올해 정말 많은 시사점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러닝백에 대한 리그의 홀대를 굉장히 대변하는 그 일종의 사과 연대기였습니다. 세이콘 바클리는 18년도 1라운드 2번 픽으로 뽑힌 러닝백으로서 그 높은 드래프트 순위에서 알 수 있듯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선수예요. 보통 러닝백은 크고 강력하거나 작고 빠르고 민첩한데 180cm에 105kg의 정말 어마어마한 피지컬에 대학 시절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을 놓치지 않았던 세이콘 바클리는 크고 강력한 데다 빠르고 민첩함까지 있는 선수로 기대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1라운드 2번 픽으로 뽑혔을 뿐만 아니라 프로에 와서도 실력을 바로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이콘 바클리의 데뷔해는 그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해 리그 최고의 러닝백을 놓고 경쟁하던 카우보이스의 이즈키엘 엘리엇이나 LA 램즈의 타드 걸리와 비교해서 스탯적인 측면에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두 선수에 비해 세이콘 바클리 앞에 오라인은 비교도 못할 정도로 부족했고, 바클리가 카우보이스나 램즈에서 뛰었으면 더 어마어마했을 것이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죠. 큰 덩치에서부터 나오는 말도 안 되는 파워, 쉽게 태클을 당하지 않는 터프함, 잠바를 통해 나오는 어마어마한 방향 전환 능력, 그리고 빈 공간이 나오면 그대로 질주해버리는 엄청난 스피드와 가속력까지 여러모로 리그를 대표하는 러닝백은 세이콘 바클리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18년도였어요. 실제로 올해의 루키상을 타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너무 피지컬적으로 좀 뛰어나서였을까요? 부상을 몸에 달고 살게 됩니다. 홈의 절정을 보여줬던 데뷔년도 18년도 이후에는 19년도에 13게임, 20년도 2게임, 21년도 13게임으로 한 번도 시즌을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지 못할 정도로 부상을 달고 지내게 되는데, 이 친구가 작년, 그러니까 22시즌에 드디어 약간 풀로 복귀를 해요.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전성기가 떠올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리그의 탑5 안에 드는 러닝 실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이 올해 뉴욕 자이언츠의 공격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안타까웠는데, 특히나 리시버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패싱 게임이 부재한 상황에서 러닝백인 세이콘 바클리는 그야말로 팀의 공격을 자신이 하드 캐리하고 모두가 리빌딩이라고 예상했던 22시즌의 뉴욕 자이언츠를 플레이오프까지 이끌고 갔습니다. 작년에 몇몇 플레이를 보면 전성기의 모습이 여전해요. 패커스와 붙었던 경기에서는 역대 NFL 100인에도 뽑힌 명전 러닝백 게이 샌더스의 명언이죠. 한 뺨의 틈만 만들어주면 내가 다 해줄게. 그 제대로 보여줬는데, 세이콘 바클리는 이 플레이에서 쿼터백에게 공을 건네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스냅을 받습니다. 왼쪽에 두 선수들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블로킹을 하면서 우측벽을 세워주고, 센터와 타이트엔드가 그 바깥쪽으로 즉 돌아나가면서 좌측벽을 메꿔주고, 옆에 풀백이 전진 블로킹을 하고 세이콘 바클리가 그 뒤를 따라 나가는 형국의 플레이였어요. 플레이가 시작되면 기획한 대로 움직여집니다. 68번과 13번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블로킹각을 기가 막히게 잘 세워줬고, 두 명의 선수가 그 뒤로 뛰어나가고 있는 상황에 31번은 전진 블로킹을 위해 시동을 걸고, 우측에 있던 64번조차 2선으로 진출을 하면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블로킹각을 세우러 들어갑니다. 자, 플레이가 진행이 되면서 우측벽을 세우는 역할을 맡았던 68번은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해냈고, 64번도 마찬가지로 블록각이 아주 좋네요. 76번도 수비가 쇄도에 들어오는 걸 느끼고는 자신의 원래 임무인 좌측벽이 아니라 우측벽을 더 견고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82번도 좌측의 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뛰어나가고 있고, 31번도 전진 블로킹을 위해 뛰어나가고 있죠. 자, 문제는 13번에 두 명의 수비가 몰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13번은 리시버로서 이렇게 블로킹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비가 쇄도에 들어오면 기껏 자리 잡은 다른 블로킹들이 무산으로 돌아갈 수 있죠. 여러모로 31번의 그 블로킹 지원이 굉장히 맞아 떨어져야지만 빅플레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비가 이미 쇄도에 들어있는 상황으로 보았을 때 타이밍이 좀 맞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플레이가 조금 더 진행되면 역시나 31번이 달려나가면서 블로킹을 해보지만 수비 두 명이 다 아군 블로킹의 바깥으로 각을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보면은 바깥으로 돌아나가는 형국이죠. 그 말인즉슨 세이콘 바클리가 왼쪽으로 크게 밖으로 돌아나간들 이쪽으로 잡히고, 안으로 꺾어서 들어간들 잡히기 때문에 양쪽의 수비가 태클을 위해 더 쉬운 각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이컨 바클리는 클래스 있는 러닝백답게 이 둘 사이의 틈을 정말 이 한 3-40cm 정도밖에 안 되는 틈을 보고는 그 사이를 그냥 그대로 갈라버려요. 이 사이를 가른 뒤에 공간이다 하고는 엄청난 순간적인 가속을 보여주면서 이 3-4야드로 얻고 끝냈을 플레이를 바깥쪽으로 마치 갈 때 페이크 한번 놓고는 판단해서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서 40야드에 달하는 엄청난 플레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뒤에서도 같은 경기에서 패스를 받은 상황에서 수비와 1대1 상황에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주크를 통해서, 즉 이 헛다리 무브먼트가 속임수를 주크라고 부르는데, 이 주크를 통해서 상대 발목을 부셔버리고는 20야드를 전진하는 엄청난 민첩함까지 그야말로 전성기의 그대로의 모습이 느껴지는, 데뷔해가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다음 플레이에서도 세이컨 바클리의 판단력과 스피드를 느낄 수 있는데요. 플레이가 시작되고 베어스의 수비의 세이프티가 1선까지 풀가속으로 쇄도에 들어옵니다. 세이컨 바클리는 공을 건네받는 시점에 1선의 좌측에서 수비가 2명이나 자신들 오이라인을 뚫고 들어왔다는 점, 아울러 한가운데를 수비가 쇄도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바로 파악해서 자신이 달릴 루트를 정해버리는데요. 그 와중에도 안쪽으로 쇄도에 들어가는 듯한 페이크 움직임 하나까지 넣으면서 수비를 완벽히 안쪽으로 다 몰아놓고는 그대로 바깥으로 튕겨 나가버립니다. 상대의 수비를 순간적으로 읽고 자신이 달릴 루트를 정하는 판단력부터, 거기서 마지막 페이크에서 튀어나가는 용수철 같은 탄력, 그리고 빈 공간에 나오자마자 보여주는 엄청난 폭발적인 스피드는 태클로 맞벌이라는 라인베커 2명의 태클을 아무렇지 않게 벗겨버리고는 그대로 30야드 플레이를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세이컨 바클리는 전년도 뉴욕 자이언츠 공격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는데요. 22시즌에 러싱 1312야드, 패싱 338야드로 도합 1650야드를 기록했는데, 이는 팀의 모든 전진야드의 거의 3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비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 자이언츠는 세이컨 바클리에게 재계약을 제의하지 않고 프랜차이즈를 달려고 했는데요. 이 프랜차이즈 태그가 얼마나 선수들의 입장에서 억울한 제도인지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봤지만, NFL처럼 부상이 많고 전성기가 짧은 스포츠에서 인생의 마지막 큰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막대한 장기 계약 기회를 앗아가버리고 강제로 상대를 저렴한 가격에 1에서 2년 정도 재계약을 강제로 맺어버리는 게 바로 프랜차이즈 태그 제도인데, 전년도 팀을 하드캐리한 이 세이컨 바클리, 더욱이나 앞으로 팀의 미래에 있어서 핵심 피스가 될 이 26살의 선수에게는 상당히 합당하지 않은 대우긴 했어요. 뉴욕 자이언츠가 신시내티 벵갈스처럼 짠돌이 구단으로 유명하면 그나마 말이 덜할 텐데, 올해 오프시즌에 뉴욕 자이언츠는 팀의 쿼터백인 다니엘 존스에게 막대한 계약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 존스라는 선수가 올해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고, 올해 그나마 좋은 활약을 보여준 것도 세이컨 바클리의 후광이었다라는 것이 꽤나 명백한 상황에서, 세이컨 바클리에게는 프랜차이즈 태그를 다는 모습이 이게 몇 년간 리그에서 계속되온 러닝백의 홀대, 즉 루키 계약이 닿을 때까지 러닝백을 막 굴리고 프랜차이즈 태그로 1-2년 정도 더 굴리다가 방출해버리는 이 최근의 러닝백의 홀대, 이 실제로 지금 상위 한 5명의 러닝백들을 보면은 올해 루키인 선수가 상위 탑5에 하나 있을 정도로 리그 동 포지션에 비해 굉장히 홀대를 받는 게 러닝백들인데, 그야말로 러닝백들 입장에서 피눈물이 나오는 사태와 이 세이컨 바클리의 프랜차이즈 태그가 어느덧 연동이 되면서, 왜 리그는 러닝백을, 왜 뉴욕 자이언츠는 팀의 에이스인 세이컨 바클리를 이렇게 홀대하는가 라는 이슈로 좀 어느 정도 불거졌습니다. 이러저러나 여러모로 약한 팀의 로스터상 세이컨 바클리의 활약이 반드시 필요한 뉴욕 자이언츠였고, 세이컨 바클리 역시나 자신의 부상 이력으로 인해서 팀이 좀 주저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했었기 때문에 우측은 결국 1년 1100만 달러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태그로 산정된 연봉이 1000만 달러라는 걸 생각해보면, 세이컨 바클리가 이번에 맺었던 1년 계약은 그야말로 프랜차이즈 태그에서 아주 조금 인상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클리 입장에서 좀 안 좋게 볼만한 거는 이번에 프랜차이즈 태그가 어쨌든 바클리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구단은 한 번 더 그에게 프랜차이즈 태그를 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확실히 바클리가 어느 정도 접고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모로 팀을 사랑하고 풋볼을 사랑하는 세이컨 바클리가 훈련 캠프에서, 비시즌 훈련 캠프에서 팀원들과 함께하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재계약을 받아들인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어느 정도의 그 팀원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그 계약에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자이언츠의 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다행인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작년에 공격에서 바클리의 비중을 보았을 때 이 선수가 만약에 파울을 하면 정말 끔찍해지거든요. 97년생으로 아직 전성기가 한참 남은 세이컨 바클리가 뉴욕 자이언츠의 23 시즌을 또 얼마나 하드 캐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